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성입니다. 문학의 첫 번째 리뷰는 라임 오렌지 나무인데요. 이 책은 바스콘셀로스가 자기 자신의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보여주는 인간의 사랑과 핍박 그리고 우정에 관한 성장 소설이에요. 이거는 크게 뭐 1부와 2부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1부는 크리스마스에도 작은 낭만은 탄생한다. 그리고 2부는 아기 예수는 슬픔 속에서 태어났다라고 나오는데, 1부가 제재가 이제 커가는 이야기라면 2부는 정신적인, 1부는 태어나고 뭐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커가는 거라면 2부는 정신적으로 커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바스콘셀로스는 이름이 조제 마우로 바스콘셀로스인데요. 이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제는 소위 말하는 서양 이름이죠. 마우로는 좀 다르죠. 어머니가 인디오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혼혈이죠. 남미 쪽에는 이런 혼혈이 많아요. 브라질 출생이고 20년에 나왔죠. 의대를 가긴 하지만 학업을 마칠 수가 없었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직업을 전전합니다. 권투를 하기도 하고 농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그림 모델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바다에도 나가긴 하는데 여러 다양한 직업, 교사만 그래도 조금 그럴듯해 보이죠. 대학교 중퇴생으로서는. 하지만 42년도에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성남 바다나도 데뷔를 하긴 하지만 별로 호평은 못 받습니다. 이걸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 제가 좋아하는 분노의 포도의 작가도 이랬죠. 스탠포드 대학을 가긴 했지만 중퇴하고 여러 직업을 전전했죠. 그리고 결국 40대에 호직냐 나의 쪽배로 이제 나름대로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의 최대 작품이자 브라질 역사상 최고의 판매 부수를 기록한 라이 라임 오렌지 나무를 40대 후반에 발표를 하죠. 그리고 뭐 일찍 죽은 셈이죠. 60 조금 넘어서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2부의 이제 주인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포르투갈 곁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럼 구조를 보시죠. 저는 작화가 중에 이희재를 되게 좋아해요. 그림이 좀 친근하거든요. 구조는 이제 주인공인 제제 그리고 2부의 주인공격인 그리고 제제 정신적인 아버지 역할을 하는 포르투갈을 볼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르투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포르투갈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 하면은 한국으로 따지면 어, 일본 사람이 한국에서 일제시대 때 살고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유하고 좀 미움의 대상이 되죠. 그리고 뒤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어, 처음에 제재와 포르투갈의 관계도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제재는 원래 본명이 조제인데 아이들은 뭐 발음을 잘 못하니까 그냥 제재라고 불렀던 거고 말썽 꾸러기지만 다 이유가 또 있어요. 캔디하고 같죠. 캔디도 보면 여러 가지 오리하고 새끼하고 묶어 놓질 않나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게 다 나름대로는 오리가 엄마를 잊어버리면 곤란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유 때문에 한 거죠. 이 제재도 비슷했어요. 다만 보통 아이들보다는 성숙했는데 정신적으로 그 이유가 또 좀 불쌍해요.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리고 제3의 생명체가 거기에 끼는데 민균유죠. 이 책의 이름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잖아요. 그 제재가 이제 새 집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자기 나무로 이제
했던 게 민기뉴입니다. 라임 오렌지 나무 작은 나무고요. 그리고 기분 좋을 때는 민기뉴를 수르르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재밌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용은 실직 가나 가장이라는 것이 기본이 돼요. 실직 가장은 일단 현금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해져요. 아예 가난했던 사람들은 또 상관이 없어요. 물론 뭐 상관이 있긴 하죠. 근데 큰 상관은 없죠. 원래 없었으니까. 그런데 실직 가장은 그렇지가 않죠. 나름대로 어떤 현금 흐름이 있었는데 일정 부분을 벌어서 일정 부분을 쓰는 그런 구조가 있었는데 그 벌어지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돈을 벌러 다닙니다. 아버지는 계속 실직으로 집에 계시고 어머니나 누나들 좀 나이 좀 든 누나들은 공장에 가서 적지만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랬지만 월세는 못 내죠. 먹는 거야 당장 배가 고프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집주인이 옆에 같이 살고 있는 게 뭐 하루에 두세 번씩 독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월세를 밀린 끝에 결국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갔던 집에서 만난 게 바로 라임 오렌지 나무죠. 어찌 보면 실직으로 인해서 가정이 어려워졌던 게 그 제재가 성장했던 그런 기원이 되지도 않았나 하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포르투가 아까 얘기했죠? 부자고 좀 얄미운 사람이죠. 뒤에 그 차 뒤에 붙어서 자랑하다가 인제 결국 모욕을 당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저 같아도 뒤에 어떤 아이가 어린아이가 특히 차를 저는 뭐 차는 없습니다만 차를 모는데 붙어 가지고 그랬다면 위험하기 때문에 분명히 혼내줬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복수하겠다고 결심을 하죠. 포르투갈을 "나는 커서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차가 한국도 그랬지만 1920 년이었잖아요. 차가 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혀 상대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니었죠. 하지만 그가 제재가 다리에 붕대를 감고 학교를 가고 있을 때 보고서 데려다가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해 주고 태워 주고 그럽니다. 제재가 그때까지 아무한테도 그런 그 친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누나가 가끔 귀여워해 주긴 했지만 바빴기 때문에 돈을 벌러 다녀야 됐잖아요. 그걸 받을 수는 없었지만 돈도 있고 시간도 있었던 포르투갈은 '아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데려다 가지고 자기가 어떤 친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둘의 우정이 시작되죠. 그는 결국은 죽죠. 이 여기서는 그 열차랑 자동차랑 그러니까 열차가 자동차를 받은 거죠. 그래서 죽는 거로 나오는데 그가 죽음으로써 제재는 몇 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그 라임 오렌지 나무를 자르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충격받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가 몇 주 동안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그리고 인제 라임 오렌지 나무가 더 이상 자기한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이 여기도 다시 이희재 그림을 올렸는데요. 저는 볼 때마다 '제재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리고 '그 행복을 줬던 포르투가가 죽었을 때 얼마나 슬펐을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제재가 물론 철이 없죠. 철이 없어서 "아버지가 가난해서 싫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아버지가 들었죠. 그리고 그를 뭐 처량하게 얘기를 하지만 대신 복수를 하죠. 나중에 그가 뜻도 모르고 뭐 "발가벗은 여자가 나는 좋아." 이런 유행가를 불렀대요. 그 5살짜리가 그 내용을 알고 부르지는 않았는데 그걸 보고 혁대를 불러 가지고 막 학대를 합니다. 때리죠. 그리고 나서
그 포르투갈한테 얘기를 해요. "나는 나의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때 포르투갈가 한 얘기가 생각이 나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를 죽이냐." 그랬더니 제지가 한 얘기는 "칼로 죽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포르투갈. 내 마음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의 마음에서 사라지죠.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포르투갈의 얘기는 또 이렇게 나중에 물론 상상한 거겠지만 포르투갈가 죽었을 때 그가 다시 그것을 딛고 일어나게 되었던 그 힘이 되었던 것도 바로 이런 내용이죠. "제제 기운을 내렴. 누구라도 잊지 않고 가슴속에 깊이 묻고 있다면 사라지는 일은 결코 없단다." 그렇게 제제의 마음속에 포르투갈은 평생을 하죠. 그가 60대 죽을 때까지. 결국은 그는 포르투갈 곁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자,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성장에 대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성장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요구한다고 봐요. 어떤 어려움이 없다면 성장도 없거나 아니면 아주 더디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임 오렌지 나무는 제가 읽을 때마다 동화가 아닌데도 그래요. 눈물이 나죠. 얼마나 제재가 힘들었고 그리고 포르투갈 만나서 얼마나 행복했고 그 두 가지를 딛고 일어났다는 것. 그것이 성장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위에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아 나에게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문학을 시작을 했고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제가 사려고 했는데 전자책에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사지는 못했습니다. 이 도서관에서 당분 빌려 보시고 저희가 좀 재정적으로 좀 충분해지면 꼭 사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